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요즘 현대차 얘기 나오면 뭔가 좀 불안한데요. 요즘 현대가 해외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에서 말이죠. 현대기아차가 러시아 자동차 시장 연간 판매량 1위를 했다고 하면 다들 믿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국내에서야 현대기아차가 항상 1등이었으니까 그렇게 놀라운 소식은 아닐 텐데, 해외에서, 그것도 러시아에서 현대기아차가 1위를 했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입니다. 실제 2019년 작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 분석기관 아프토스타트인포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에서 한국 자동차는 총 31만 4,378대가 팔려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러시아 자국 브랜드 자동차 판매량 점유율은 22.92%에 그쳤고요. 러시아 입장에선 국산차보다 오히려 외제차가 더 많이 팔린 거죠. 그 뒤엔 일본차가 18.78%로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팔리는 독일차는 12.68%라고 합니다. 현대기아차가 독일차보다도 2배나 더 많이 팔린 건데요. 실제로 러시아에 가보면 도로에서 현대차를 아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택시 마케팅도 성공해서 러시아 도심 택시 중 35%가 현대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에서 현대차 열풍이 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잠깐 옛날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을 두고 의리를 지킨 나라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면 삼성전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러시아 전자유통업계에선 유명한 일화인데요. 1998년 러시아는 초유의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8월 17일 러시아 정부는 모든 외채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판 모라토리엄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에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감행하던 외국 기업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90년대 당시 러시아의 사업 가능은 외상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외국 기업들의 러시아 내 판매량과 생산량은 모두 하락세를 맞이했고요. 더 이상 러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장 먼저 철수한 기업은 바로 일본의 소니였습니다. 소니를 시작으로 많은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를 줄줄이 떠나게 되었으며, 러시아의 경제는 당연히 점점 더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를 떠나지 않은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현대차와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왜 이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현실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더라도 당시 마땅히 해외에 진출할 만한 시장이 없었으며, 철수를 진행하더라도 다른 대안책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철수를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 입장에선 당연히 국가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러시아를 떠나지 않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97년 외환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죠. 똑같이 생각해보면 IMF 때 국내를 떠나지 않고 유지해준 해외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는 당연히 더 정이 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국의 IMF 경제 위기 때 자본을 가장 먼저 빼간 나라도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좋아졌으며, 특히 삼성전자는 8년 연속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 1위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집에는 삼성과 LG전자 제품 없는 집이 없을 정도라고 하니 어느 정도 인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 하네요. 이것은 자동차에도 그대로 이어져 대한민국 그룹인 현대기아 자동차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사랑도 쭉 이어진 것이겠죠. 이 정도면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국내보다 오히려 러시아에서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판매량을 보셨다시피 러시아 내에서 한국차 판매량은 점유율 1위를 달릴 정도인데요. 인기가 많은 차량을 살펴보니 국내에선 엑센트로 판매되고 있는 현대 솔라리스, 그리고 현지 전략형 소형 SUV인 크레타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2011년부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지으면서 생산 역시 현지 생산 방식으로 돌입했고요. 아무래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비싼 고급차보단 대중적인 소형차가 많이 판매되는 시장이다 보니 현대차가 성공하기 좀 좋은 시장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엔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으나, 이때 현대차는 생산량을 줄이는 대신 신차를 공격적으로 투입하는 모습을 선보여 당시 러시아를 떠난 GM이나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는 다른 90년대 삼성전자와 같은 의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직접 러시아 공장을 찾아 기회는 다시 올 것이라며 당장 어렵더라도 러시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몇 군데 존재하지 않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를 러시아 모스크바에 짓기도 했었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국민 정서와도 연관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자동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 기업이 보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차는 최근 5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M 브랜드를 런칭하여 까다로운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았고 북미 시장에서 역시 제네시스 G70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지적받아왔던 기본기로도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한국 시장에서의 현대차 이미지는 아직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엔진과 미션을 모두 독자 개발하여 자사의 자동차에 적용하는 자동차 브랜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물론 아직은 세밀한 부분들에서 독일차나 여타 라이벌 자동차들 대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를 만드는 기술이 나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차인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에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기업이 되길 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내 자동차 기업이 잘 되는 것은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니 말이죠. 현대차가 앞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들에게도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포스트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